데카르트로 대표되는 서양의 근대 철학은 주체 중심의 철학이었었다. 왠지 옛날 이야기 할 것 같지 않아? 근대 철학, 주체 중심.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체가 되고 주체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은 주체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해되었다. 세상의 중심은 나야. 니들 다, 내가, 너희들 다 지배할 수 있어.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과 같은 폭력적인 경험은 이러한 철학적 사유를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일놈들, 그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까지 학살한 이유는 독일놈들은 지들을 주체, 나머지들을 다 타자, 객체, 지 밑에 놨기 때문에 이런 학살이 생긴 거 아닌가?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주체 중심의 철학이 타자에 대한 폭력성을 정당화한다라는 근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타자에 대한 폭력성을 정당화합니다. 누가? 주체 중심의 철학이. 이렇게 화살표. 전쟁의 참상 앞에 놓였던 철학자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타자 중심의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레비나스 타자 중심 철학. 두 번째, 레비나스는 인간의 삶은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곧 초월이라고 보았다. 레비나스 씨, 인간의 삶이란 뭡니까? 초월입니다. 무엇을 초월하는 겁니까? 초월이란 뭡니까? A에서 B로 이행, 넘어가는 겁니다. 그의 철학은 이러한 이행 과정에서 타자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는 겁니다. 옆에 12번 보세요. 기억에 대한 레비나스의 답. 타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거의 답을 찾으려고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기존의 철학에서는 옛날 거니까 꼬불꼬불이죠. 주체는 주위의 모든 것을 자기와 동일한 것으로 끊임없이 환연하는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이 주체는 타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했다. 내가 니를 착취하면 좀 어때? 레비나스는 이러한 주체를 동일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타자는 동일자의 틀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보았다. 여긴 밑줄이지. 타자는 동일자 안에 들어올 수 없어.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데 그동안 네가 네 마음대로 해왔었던 거야. 이 나쁜 놈아! 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이처럼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을 타자성이라고 했다. 타자성 네모.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 쉽게 이야기하면 주체의 마음대로 할 수 없어. 타자는. 근데 이 독일놈들 니들은 그렇게 해온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지. 주체 맘대로 할 수 없어. 이러한 타자 개념을 바탕으로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주체성의 의미. 하나는 환대의 향유의 주체성이고 하나는 환대의 주체성입니다. 그는 전자에서 후자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향유에서 환대로 넘어가야 돼. 막 네모치고 싶어서 근질근질한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어차피 뒤에 또 나올 거라고 했기 때문에. 향유는 이제 네모쳐도 돼. 즐김과 누림이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개체의 고유한 행위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줄 수는 있지만 대신 먹어주지는 못한다. 이와 같이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릴 때 자기성이 성립한다. 향유랑 자기성이랑 세트네. 이러한 점에서 향유의 주체성은 자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주체성입니다.
향유는 자기성이다. 향유의 자기 주체성을, 자기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니까 굳이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화살표가 되겠죠. 이러한 점에서 향유의 주체성은 하지만 향유의 대상인 세계는 불확실하기에 주체의 욕구에 항상 충족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체는 끊임없이 주변의 존재를 소유해가며 자기성을 계속 확장해 나간다. 이처럼 완전 사랑스러운 말이지 생각 없이 밑줄 그어놔도 돼. 향유의 주체성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삶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초월할 수가 없다. 레비나스 씨 초월하라라고 했는데 자기성만 가지고는 초월이 안 되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인 환대까지 넘어가야겠구나. 따라서 자기 안에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초월하기 위한 계기가 요구되는데 이것을 타자의 출현이라고 보았다. 타자가 출현해야 열린 세계로 초월할 수가 있다.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가죠. 타자가 출현해야 열린 세계로 초월할 수가 있다. 세계를 향유하던 주체 앞에, 내 앞에 낯선 타자가 나타나 호소한다. 레비나스는 어떻게 하래?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응답해라. 그러면 다른 참다운 주체가 된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수용을 환대라고 했고, 환대 네모. 환대의 주체성은 타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책임지는 주체성. 예를 들면 난민을 수용한다거나 어려운 사람을 구해주고 도와준다거나 이런 거 이야기인 거겠지. 타자의 출현으로 인해 주체는 그동안 누려왔던 자유와 이기성의 의문을 제기를 하며 내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도 괜찮은 건가? 스스로 질문. 타자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 밑줄 긋고 싶은데 위에 무조건적 수용 있으니까 밑줄 안 그어도 돼. 괜찮아. 이러한 점에서 주체와 타자는 비상호적인 관계야. 그렇지. 왜? 내가 무조건 받아들여만 주니까.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타자를 주체보다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는다라는 점에서 비대칭적이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저라면 요 두 줄, 여기가 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나는 이렇게 체크할 거야. 위에다가 타자, 밑에다가 주체. 주체가 타자에게 주기만 해. 그러니까 비상호정이죠. 타자가 주체보다 위에 있어. 그러니까 비대칭적. 이런 식으로 저는 그림처럼 그려놓을 거예요. 이렇게. 다음. 근데 쉽지 않은데 남을 무조건 받아주는 게. 그렇다면 타자를 환대하기 위해 자기성은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레비나스는 타자의 출현은 주체의 이기성을 제한하고 책임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타자를 환대하기 위해 자기성은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가 물어보고 옆에다가 아니요 라고 이렇게 써놔. 아니요. 환대하기 위해서 나를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가? 아니요 라고. 오른쪽 위로 또 올라갈게요. 타자는 주체의 존재를 침몰시키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타자는 자기성에 갇힌 주체를 무한히 열린 세계로 초월할 수 있게 하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어이쿠야 단락의 시작이 이처럼이야? 앞에 단락 다 요약해 주겠다는 얘기지.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했다. 그동안 주체가 마음대로 지배하고 배제했었던 타자를 주체가 마음대로 지배하고 배제할 수 있었던 대상
타자를 주체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놓았다. 레비나스의 철학은 기존의 철학으로 극복할 수 없었던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인식의 틀을 제공했고 개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역시 레비나스 철학의 의의. 이렇게 괄호해 놓으면 되지. 됐나요? 자, 밑에 OX 보러 갈게요. 1번. 동일자 어디 있었지? 동일자. 여기 있었네요. 동일자는 꼬불꼬불 밑줄 그어져 있네. 이거 나쁜 놈이지. 주위의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다룬다. 동일자 꼬불꼬불 밑줄 위에 자기중심적인 존재. 11번에 1번 맞는 얘기네. 11번에 2번. 환대라는 말 처음 어디에 나왔더라? 세 번째 단락에 나왔었죠. 환대는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그런 거 있었나? 환대, 타자의 이것을. 여기 있네. 네 번째 단락에 있었네요.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무조건적인 수용을 환대라고 합니다. 2번 맞는 얘기지. 3번. 향유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개체의 고유한 행동이다. 향유는 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여기 있네요. 향유는 즐김과 누림이고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유한 행위입니다. 완전 맞는 얘기지. 4번. 타자성이라는 말 어디 나왔더라? 두 번째 단락에 있었던 것 같은데. 타자성은 여기 있네요. 타자성은 타자를 위해 주체를 기꺼이 희생하는 것. 타자는 동일자의 틀 안에 들어올 수 없어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거지. 나를 희생해라 그 얘기 아닌 거죠. 게다가 여기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을 타자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다고 할 거예요. 5번. 자기성 어디에 있었지? 세 번째 단락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자기성은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릴 때. 자기성은 언젠데요? 향유할 때. 향유는 뭐해?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11번에 5번 맞는 얘기지. 틀린 거는 4번. 확인하시면 되겠죠. 다음 12번. 기업. 타자의 존재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레비나스에게 있어서의 타자는 아까 옆에 거 그림 떠올리면 돼. 타자가 위에 있고 주체가 밑에 있고 타자를 위에 올려놓는 거고 올려놓음으로써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네 번째 단락 첫째 줄. 타자의 출현은 다른 색깔로 할까? 타자의 출현은 열린 세계로 초월하게 해줍니다. 타자의 출현이 열린 세계로의 초월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피라미드 같은 거랑 열린 세계로 초월해주게 합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말 있는 거 찾으면 돼. 답은 몇 번? 4번. 진정한 삶으로 이끌어 초월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여기에서의 이 진정한 삶은 뭐예요? 열린 세계죠. 열린 세계로 이끌어줍니다. 다음 13번 A 볼까요? 침상 앞에 놓였던 전쟁의 참상 앞에 놓였던 철학자. 여기에서의 놓이다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서의 놓이다는 물체가 일정한 자리에 두어지다. 써볼까요? 어떠한 물체가 일정한 자리에 두어지다, 놓아지다. 이 정도의 뜻이었었겠네요. 정답은 1번. 끝! 다음 14번 보러 갈게요. 가와 보기의 관점을 비교합시다. 가 누구예요? 레비나스. 레비나스와 보기의 관점을 비교하래요.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무한히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이다. 인간은 이기적이다. 타자는 나와의 투쟁 관계에 있다. 나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하는 잠재적인 적이다. 이러한 위협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hen 중재가 필요하다. 모든 인간이 자유에 기반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투쟁은 끝나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의 이익과 평화를 위해 인간을 통제하는 국가가 요구된다. 상호 간의 합의와 계약의 근거에서 성립이 됩니다. 이미 요 지점 있죠. 타자는 나와 투쟁 관계에 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레비나스는 아니에요. 우리가 모셔야 할 분들이 타자입니다. 이렇게 반대하겠지. 레비나스는 인간을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여겼다라는 점에서 보기와 다루군. 레비나스는 인간을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봤나? 봤지. 그러니까 어떻게? 먼저 향유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르다가 아니라 같다죠. 1번 탈락. 가는 타자와의 중재를 위해 국가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국가가 필요하다라는 레비나스가 아니라 복이지. 이러한 점에서 가와 다르군. 둘이 바뀌었죠? 탈락. 복이는 자신을 해칠 줄 모른 잠재적인 적으로 타자를 대한다. 가와 다르군. 그치. 레비나스는 모실 분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 3번이 정답이죠. 가와 복이는 합의와 계약에 근거해서 타자에 대한 의무를 강제한다. 그거는 복이만 해당하지 가는 해당하지 않죠? 4번 탈락. 공동의 이익과 평화를 위해 주체의 이익은 제한될 수 없다? 아니요. 보기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고 봤죠. 그리고 가도 무조건적인 환대를 하면 자신의 이익은 제한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둘 다. 주체의 이익은 제한될 수 있다지. 둘 다 제한될 수 있다고 본 거죠. 됐을까? 수고했어요. 우리 한 문제만 조금만 더 버티면 끝나 오늘. 조금만 힘내. 아까 제가 슬쩍 난민 얘기했었는데 요거 때문에 한 거예요.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문제는 그들이 해결해야 한다. 그들을 받아들이면 나의 이익과 자유가 제한된다.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게 당연하다. 지 마음대로 돌려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네. A는 그들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타자로 본 거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타자. 이렇게 쓸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나의 이익과 자유가 최우선이야. 살기를 찾아온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환영해야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환영하다. 다른 말로 환대. 그러면 B는 레비나스 시겠네. 레비나스. 외국인이기 이전에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어야 합니다. 걔네들한테 뭐 받아올 거야? 받아오지 않고 무조건 주기만 할 거죠. 비대칭적. 완전 레비나스 씨 얘기지. A는 타자인 외국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죠? A는 그동안 자신이 누려온 자유의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주체? 새로운 주체는 환대한 이후의 주체인데 2번 틀리죠. B는 외국인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책임지려고 했다. 그렇죠. B가 외국인을 환영해야 한다.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다. 그렇지. 왜? 환대라고 했잖아. 환대. 환대는 쟤네를 나보다 더 위에 놓는 거니까. 맞죠? B는 A와 달리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려는 환대의 주체성을 지닌 존재. 환대할 수 있는 애다. 맞는 얘기지. 틀린 건 2번. 됐을까? 오케이.